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봄성형외과 원장 김태현입니다. 리얼 모델 유상희입니다. 원장님,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가족은 잘 수술 안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저도 수술하셨고 저희들도 아빠한테 수술 받았고 그랬는데, 그런 원장님도 이 수술은 내 가족에게 절대 안 한다 하는 수술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 영상을 기획해봤는데, 어떤 수술이나요? 제가 거상 수술을 이제 전공을 하고 전문을 하고 있고, 다른 환자의 질환까지도 제가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큰 의미에서 보면 보건 전문가로서 이게 이렇게 하면 다음에 복원을 할 때도 힘들고 환자들한테 안 좋다, 이렇게 안 좋은 수술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 그 병원 다른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음해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희 병원에서 보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수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한테 권하지 않는 수술, 어떤 수술이 있나요? 눈썹 파 거상.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너무 멀고 피부가 늘어져 있으면 눈썹 아래쪽에 피부를 잘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간단하고 회복 기간도 짧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눈썹파 거상술을 저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게 더 처졌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아주 제한적이 되고, 어쩔 때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에 있어서 눈썹파 거상을 하면 미간이나 콧등에 주름이 훨씬 더 심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눈썹이 더 내려오니까 미간하고 콧등에 주름이 더 심해져서 훨씬 더 눈 위에 주름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눈썹파 거상은 저는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눈하고 눈썹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눈썹이 내려와야 정상인데 눈썹이 올라가 있다는 거는 뭔가 비정상이죠. 네. 그러면 그 비정상의 원인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봉주 선수처럼 이게 안검하수가 있을 때, 눈 뜨는 근육이 힘이 약할 때는 이마를 사용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피부 이완증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 자체가 눈꺼풀의 피부가 너무 얇아서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검하수가 있다면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되고, 피부 이완증이 있으면 피부 이완증 수술을 하면 돼요. 그걸 굳이 눈썹파 거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환자들은 이마 거상 플러스 한 달에서 2달 정도 후에 눈 위에 지방 재배치, 상안검 성형술 또는 눈매 교정술로 교정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뒤트임, 밑트임은 눈을 이렇게 터주는 거죠. 네. 그러면 눈이 아래쪽으로, 뒤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두 번째는 눈 바깥쪽에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야지 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이렇게. 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 시리다는 거는 바람이 이렇게 눈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눈 안쪽은 코가 이렇게 산처럼 잡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바깥쪽은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눈이 건조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복원술, 이마 성형술, 이마를 거상을 해서 처진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주고 나면 눈이 다 누구나 조금씩은 건조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뒤트임이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뒤트임, 밑트임은 눈의 건강을 해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녹는 필러는 그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필러는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안 녹는 필러의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아테콜이나 스컬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테콜이나 스컬투라? 네. 스컬투라라는 게 실험실에서는 녹아요. 근데 안 녹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그게 오래돼도 안 녹더라고.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면 이게 우리 몸에서 이물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흉 조직이 생긴다. 우리가 보통 그 시술하시는 분들이 콜라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콜라겐이 좋은 말로 콜라겐이고 나쁜 말로는 흉조직이 흉조직.
흉이 생겨. 근데 그 흉이 너무 단단하게 덮고 있어서 안 녹더라고. 그 흉이 너무너무 단단해서 수술할 때도 이거는 제거가 안 돼요. 그럼 원장님 녹는 필러는 괜찮나요? 녹는 필러는 저희가 이렇게 박리를 해서 이렇게 짜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는 필러는 제거가 어렵지가 그래도 않고, 그렇죠. 근데 안 녹는 필러는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못하게 해요. 다음은 어떤 수술이 있을까요? 다음에 이제 제가 거상 전문이니까 거상 관련해서 네네. 그 실리프팅, 그다음에 최소절개 리프팅. 예. 그 저번에 제가 뭐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실리프팅은 저는 리프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리프팅이 아니지. 그게 뭐 리프팅이에요, 그게? 네. 녹는 실로 안 돼, 녹는 실로. 썩는 실로. 썩는 실로 뭔 리프팅을 하냐고. 그쵸. 그게 원래 실리프팅은 중국 가면 미용실에서 돼요, 미용실에서도. 아, 그래요? 그 비디오 30분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그 내과 의사도 하고 다 해. 그렇게 리프팅이 쉬우면 다 하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굴의 주름은 3차원으로 쳐지잖아요. 3차원으로. 얼굴이 평면도 아니고 얼굴이 동그란데 동그란 것도 그냥 동그라면 좋은데 어디는 나와 있고 어디는 들어가 있고. 그죠? 그게 그렇게 어렵게 쳐져 있는 거를 실 몇 가닥 또는 최소절개로 한쪽 방향으로만 당긴다?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원장님은 90도로 당겨요? 60도로 당겨요? 40도? 이걸 물어보는 데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드렸어, 저는. 세상에 90도, 60도 이런 건 없어요. 쳐져 있으면 쳐져 있는 거를 쳐진 방향 따라서 이렇게 펴주면서 올려주는 거지.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실리프팅은 나아요. 아, 그래요? 네, 넣고 나서 조금 있으면 실 녹아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리프팅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최소절개는 왜 거기에 흉을 내냐고. 그냥 실리프팅 하세요, 실리프팅. 최소절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꼭 하고 싶으면 실리프팅만 하세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기에 절개 조금 해서 당긴다고 이게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수술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입꼬리 성형술. 거기 입꼬리 성형술 하고 그 다음에 뭐 인중축소술 여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네, 안 돼요. 인중축소술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술 위쪽에 이게 피지선이 많아서 흉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흉을 없애려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인중축소를 해요. 이 안쪽 코 안으로 이렇게 흉을 숨기려고. 이거 더 문제예요. 왜요? 왜냐면은 여기 코에는 여기 턱이 있어요, 턱이. 이 턱이 하느님이 그냥 만들어놨겠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어놨지. 공기가 들어갈 때 공기를 한번 걸러주는 거야. 정화장치를 없애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는. 인중축소가 필요하면 할 수 있어. 아주 심하면 그거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가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입꼬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차라리 입꼬리도 웃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아니, 나이 들면 또 이게 내려오지. 내려와요. 왜 내려와? 잇몸. 왜 내려와요? 그것도 그렇지. 잇몸이에요? 이게 볼륨이 감소하니까 입이 쪼그라드니까 내려오는 거야.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면가상 하면 다 되는데 안면가상 하면 올라가요. 메리오넷이 올라가면서. 근데 메리오넷이 이렇게 되면서 쳐져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메리오넷 때문에 흉터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흉터가 너무너무 보기 싫고 제가 보는 환자의 99%는 입꼬리 성형술을 하고 후회하더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 한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응? 입꼬리나 인중축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이제 리프팅 관련된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얼굴에 볼륨을 줄이려고 아큐스컬프를 해. 아큐스컬프를 하면 피부 아주 가까이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피부에 이게 화상을 입기 때문에 문제가 돼. 네, 피부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아큐스컬프를 조금 피부보다 깊게 해요. 자기들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지방인데 좀 깊은 지방을 제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마스가 3분의 1로 얇아져 있어요. 그러면 아큐스컬프를 했을 때 볼륨은 작아졌어. 근데
쳐져 있는 거는 우리가 땡기질 않았으니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큐스코프를 나이 들어서 쳐졌는데 하면은 볼륨은 없어지고 쳐진 것만 남으니까 더 할머니가 돼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아큐스코프 하고 나서 나 진짜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들 많아요. 봤어요. 네. 아큐스코프는 첫 번째 스마스를 녹여서 안 좋고, 두 번째는 아큐스코프가 리프팅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은 가족을 직접 수술하시는 성형외과 원장님으로 유명하신 유명해요? 라본 성형외과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6가지 정도 수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수술들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니까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범생의 원장 김태현입니다. 라봄튜브 유상희입니다. 네. 원장님 작년 저희 라봄튜브 영상 중에 자그마치 150만 원 조회수가 네. 된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그 성형외과 의사도 가족들에게 권하지 않는 수술이 있다라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수많은 댓글들로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성형외과 의사도 가족들에게 권하지 않는 수술이 있다 2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1편을 요약해 드리자면 먼저 눈썹 학어사, 그 다음에 그 밑트임 뒤트임, 안 녹는 필러 시술, 그다음에 실리프팅, 인중 축소술, 그다음에 아큐스컬프 이 종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 또 이제 원장님께서 권하지 않는 수술이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있죠. 네. 의사 김태현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저 가족한테 이런 수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고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시는 거는 이거는 전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저라면은 이런 수술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거를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예. 네. 첫 번째는 그 보조개 수술, 보조개 시술이라고도 하고, 네. 보조개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죠. 보조개. 네, 보조개 있으신 분들 보면 되게 귀엽고 있을 때 쏙쏙 이렇게 네, 웃을 때 웃을 때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니까. 보조개가 생기는 원리가 원래 웃는 근육이 이렇게 입꼬리인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볼에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여기 광대 쪽에 붙어 있어요. 광대 보조개. 네. 그 보조개가 심해지면 시간이 지나지면은 인대한 주름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인대한 주름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개라는 게 결국에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되고 그 주름이 심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름을 수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름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개 수술은 저는 권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만약 이제 인위적으로 보조개를 만든다면 보통 이제 보조개는 웃을 때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본인이 심각한 상황이거나 약간 화난 상황일 때도 이제 보조개가 사실은 일부러 만든 거니까 웃지 않는 상황에서도 보조개가 보이는 거 아닌가요? 그럴 좀, 수도 있죠. 네, 좀 그게 어색할 조금 뭐 것 근데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는 이게 약간 이제 풀릴 수는 있어요. 이게 항상 이렇게 조금은 들어가 있고 약간은 좀 어색한 거죠. 어색함. 결국에는 고기를 따라서 이제 주름이 진다는 거죠. 주름이 보기 싫은 나서. 주름이. 예.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보조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부자연스럽고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나이 들면 주름으로 그 생길까봐 이거를 다시 이제 풀고 싶다 이러면 푸는 거는 가능한가요? 그게 풀 수는 있죠. 보조개 수술이라는 게 매몰법 같은 거거든요. 그 실을 이렇게 넣어서 근육, 웃는 근육하고 피부를 이렇게 꿰매주는 거니까 그게 싫으면은 이제 이걸 끊어주면 되죠. 특수한 꼬맨 바늘을 거를. 가서 네. 끊으면 되는데 근육하고 피부 사이에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대한 주름 할 때 끊는 것처럼. 아, 인대 끊는 그렇게 것처럼? 끊으면 되는데 어쨌든 모든 거는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풀어도 흔적이 남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일찍 풀었으면 흔적이 안 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조금 오래되면은 그건 이제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수술이 있나요? 이제 두 번째는 저번에 1편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입꼬리 올리는 수술, 입꼬리 성형술 또는 입꼬리 올림술. 나이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이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쪽 부분이 좀 처지는 듯한 이게 느낌이 들거든요. 이쪽 양 끝을 좀 올리면 인상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입꼬리 성형술이 결국에 이게 스마일 수술이잖아요. 입꼬리를 올려주는 이게 수술. 웃는 표정.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을 때 웃는 거는 참 좋은데, 그게 항상 그게 초코처럼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입꼬리 성형술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조금은 부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초코처럼 보이고, 이게 조금은 약간은 딱딱하고 부드럽지가 않고 흉터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약간 한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은 입꼬리 성형했구나. 그거는 저는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입꼬리가 처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서 입꼬리가 처지는 경우는 이게 이제 3차원적으로 처지는 거예요. 잇몸이 약해지고 잇몸뼈가 흡수가 되니까 입이 약간 이렇게 이게 옥니?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처지는 거죠. 들어가면서요? 그렇죠. 이게 입이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걸 2차원적으로 교정을 한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노화와 그렇죠. 상관이 없이. 그냥 표정이 좀 약간 입꼬리 자체가 조금 내려와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잇몸이 튼튼하고 입꼬리에 메리오넷 주름도 심하지가 않고, 그럴 때 뭐 조금 이거 입꼬리를 조금 약간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너무 예뻐요. 너무 좋은데 조코의 입꼬리는 저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보실 때 입꼬리 올림술을 하면 되게 이제 인상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흉조직이 좀 남는 부위인가요? 그 부위가? 그게 그러면? 생각보다는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생각보다 많이 때문에 남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까?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항상 입꼬리가 초코처럼 돼 있으면 네네. 그게 아름답진 않다는 거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그것도 안 돼요. 3차원적으로 처진 사람들, 메니어 주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입꼬리 성형술을 했을 때 훨씬 더 어색하더라고요. 그거는 일부러 올려주는 것 그거는 조금 자체가 하지 말자는 거죠. 원장님 또 다른 수술은 어떤 수술이 있나요? 세 번째는 코끝을 이게 실로 높이는 수술. 하이코나 미스코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술인데, 그거 뭐 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는데, 코끝이 만들어지는 어떤 원리, 코끝의 모양을 만들고 하는 게, 그게 코끝 연골이 어떤 식의 모양으로 어떻게 모아지고 벌어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코끝이 이렇게 처지고 올라가고 매부리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코끝 연골의 발달 정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코 수술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낮고 퍼져 있는 코를 수술을 하려면은 조금 오똑하고 좀 좁아진 코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연골의 어떤 모양을 변형을 시켜서 그거를 집을 지어 주는 건데, 그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실로 이렇게 집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실로 뭐 기둥을 세운다, 기둥을 세워서 올려주는 건데, 연골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게 오래 유지가 되는 거지, 그게 실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게 저한테 오는 환자들 물론 떨어져서 오겠죠. 뭐 효과가 없었으니까 오겠지만 효과적이지 않다. 그 모양을 예쁘게 잘 만들 수만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게 저는 담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술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수술이 있나요? 이물질 제거, 이물질 주입,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연구 필러하고. 이물질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 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의사들이 썼었겠죠. 액상 실리콘이나 파라핀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대식세포가 와서 이걸 쏴버려.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이 생기면서, 두 번째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의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을 방해하니까 붓기도 되고, 그래서 이물질을 우리가 맞았을 때 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물질의 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물질의 양이 적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양이 많았을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오는 환자들 중에서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죠. 그쵸. 제가 환자들한테 물어봐요. 이물질을 다 제거하는 게 너무 좋다. 그게 당연하지만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하기에는 이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물질을 제거를 하려면 정상 조직도 같이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이물질을 제거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얼굴의 모양이라든지 외형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나은 건가? 대부분은 전자예요. 이물질을 제거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얼굴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 이물질 제거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목표는 이물질 제거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좋아지고 이물질을 없애고. 근데 이물질만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이것을 제거를 하는 건 항상 재건과 제거가 함께 돼야 돼요. 근데 그 재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내 조직을 활용해서 하는 거야. 이걸 다 없애버리고 밖에서 갖고 오는 거는 결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그래요. 이게 100% 제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이물질 제거를 100%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100% 할 수도 없고 100%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신경염표도 있고, 뭐 이물질이 우리가 보통 주사로 놓지 이걸 이렇게 뭐 보형물 넣는 것처럼 그렇죠, 넣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물질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특히 파라핀 같은 경우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싹 스며들어. 아, 이게 이제 딱딱해지기 전에는 착 스며들어요. 옛날에 이마에 내가 이물질 맞았는데, 이마 뭐를 하고 저기 뭐지, 이게 파마 같은 거 하고 나서 이게 뜨거운데 이렇게 되니까는 어떡해. 이게 흘러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환자 중에. 그러니까 네. 눈 위에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지. 어떡해. 차라리 그런 거는 더 쉽죠. 아, 그래요? 요런 데 있는 거는 쉬운 거예요. 항상 신경이나 혈관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다음에는 또 어떤 수술이 있나요? 뼈 수술이죠. 양악 수술이나 아니면 뭐 윤곽 수술. 치료 목적의 양악 수술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정상이야. 정상인데 내가 돈을 줘서 입을 넣겠다는 거야. 나이가 들면 들어갈 입이에요. 그죠? 그러네요. 네.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입이 들어가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돈 줘서 넣겠다는 거예요. 네. 미용 목적으로 정상적이지만 내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윤곽수술. 우리가 광대뼈를 자르거나 또는 턱뼈를 자르거나 하는 거. 그거 하고 이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많이 예뻐지더라고요. 예뻐지니까 그러니까, 하죠. 예뻐지니까. 맞아요. 어쨌든 뼈를 줄이는 거는 가죽이 남아있는데 뼈를 줄이면 어쨌든 남는 가죽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처지는 거 맞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뼈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지는 거니까. 근데 또 아직 내가 젊고 연예인들처럼 살이 없어. 그러면은 뼈를 잘라도 처지는 게 더 늦게 처지는 거예요. 처지는데 처지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지. 왜냐면 얼굴에 지방도 없고 살이 별로 없으니까 얼굴 요만해. 네.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 그러면은 당연히 윤곽 수술을 해도 효과가 좋아요. 근데 그게 하기 전에 비해서 분명히 처져는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저희 가족들한테 저는 윤곽 수술 못하게 해요. 왜냐면은 정상이니까. 네. 정상이니까. 본인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싶고 얼굴도 그 형도 그렇죠. 형도 좀 더 예뻐지고 싶고 해서 이제 윤곽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수술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아예 세팅을 윤곽을 함과 동시에 거상을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자기들도 처지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거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거상이 뭐 피부 가죽 좀 당긴다, 뭐 스마스 당긴다 해서 거상이 다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턱선을 당겨서 좀 만들어줄 수는 있다고. 근데 얼굴 전체가 젖이는 거가 그걸 담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도 양악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술들이 많거든요. 또 다른 수술은 어떤 수술이 있을까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종아리 퇴축술. 종아리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심장의 역할의 30% 정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장의 어떤 부하를 30% 정도 줄여주는 거지. 저 종아리 엄청 발달되어 있거든요. 저주받아서 부모님한테 저주받아요. 왜냐면 저주받은 종아리가 정말 두꺼워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92이신데 뭐 봐서 하시잖아요. 그 식사도 잘 하시고 너무 잘 걸으시고 그게 결국에는 잘 먹고 잘 걸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줄여버리면 다음에 우리의 건강을 해주고 그러니까 심장에 부하를 더 주는 거잖아요. 젊은 아가씨들이 사실은 이제 짧은 치마도 입고 싶고 그러면은 정말 이제 종아리가 좀 되게 발달돼 있으면 사실은 이제 짧은 치마 입기도 조금 뭐 하고. 퇴축하지 말고 줄이면 되잖아요. 보톡스 맞으면 되잖아요. 아, 보톡스로 아니 그잖아요. 줄이시나요? 여기 턱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근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 몸에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원장님은 종아리 보톡스는 하시는 거예요? 종아리 보톡스는 하죠. 뭐 저희 딸도 해주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편에 이어 성형외과 의사도 가족에게 권하지 않은 수술이 있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께서 나열하신 수술 중에 그 수술을 꼭 해야 된다는 분도 분명히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닌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수술하시는 분들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영상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